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2MTV 이원희입니다. 저는 오늘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기던 퍼즐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퍼즐 두 가지는 바로 칠교와 펜토미노인데요. 이 두 가지 퍼즐은 교육적인 활용 가치도 매우 높아서 실제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프로그램 먼저 소개할게요. 자, 저는 오늘 창의사고력 활동수학 프로그램 할 거고요. 그 프로그램 이름은 C2M 클래스 N입니다. 자, B단계는요, 2학년 레벨이고요. 영역은 평면 도형입니다. 자, 교구는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펜토미노라는 교구와 여러 가지 평면 도형 조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블 탱그램이라는 교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퍼즐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공간 감각 때문이에요. 공간 감각은 바로 머릿속에서 도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말해요. 자, 머릿속으로 도형을 막 옮겨보죠. 그리고 이 옮긴 것을 상상해서 그 도형의 결과를 끄집어내야 하는데 이것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거나 혹은 도형 조각을 외운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외우는 걸 잘하는 아이라도 이 공간 감각이 부족하다면 도형 영역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자, 이 공간 감각은요, 관찰, 비교, 기억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도형을 직접 관찰하고 조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도형 조각들을 많이 만져보는 활동을 하면 공간 감각을 기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칠교 한번 보실까요? 칠교는 다른 이름으로 탱그램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이 모양인데요. 한번 모양을 보시면은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정사각형을 7조각으로 잘라서 만든 퍼즐입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삼각형과 사각형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퍼즐이 왜 매력적이냐면 이렇게 동물, 사람, 사물, 건축물, 숫자, 알파벳 등 다양한 종류의 독창적인 모양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유래되었고요.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이 칠교를 내놓아서 유객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유배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 퍼즐을 즐겨 썼다고 해요. 그리고 조선시대 정조 때에는 모양 맞추기 놀이로 양반 사대부층에서 성행했었다고도 합니다. 이 칠교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퍼즐이고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육적인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자, 평면 도형의 성질이나 도형의 변화, 닮음, 대칭 등을 학습하기에 매우 좋아요. 2학년과 3학년 수학 교과서에 평면 도형 단원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4, 5학년 과정에서도 사각형이나 도형의 합동 등과 같은 단원의 학습 교구로 응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사고력 퍼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오늘 활동을 할 거냐면요. 더블 탱그램이라는 교구를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여기에는 7개 조각이 있잖아요. 자, 이 조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평면 도형을 만들어 보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또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죠. 바로 펜토미노라고 하는 퍼즐인데요. 이 퍼즐은 고대 로마에서 유래한 퍼즐이에요. 그리고 정사각형 5개를 붙여서 만든 모양이고요. 영국의 퍼즐 연구가 헨리 듀드니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 펜토미노 풀이 방법을 소개를 했는데 그때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53년에 솔로몬 골룸이라는 박사가 수학 강의를 할 때 펜토미노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펜토미노라고 이름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펜토미노는 이렇게 12가지 모양이 있어요. 자, 솔로몬 골룸 박사는 여기에 알파벳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 물론 알파벳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좋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번개라든지 저는 이 모양을 보니까 번개가 생각이 나네요. 또는 이 모양도 사실은 계단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계단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의자라고 한다든지 아이들이 모양을 봤을 때 생각나는 그런 이름을 먼저 붙여보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활동에서는요, 펜토미노 맞춤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할 거고요. 펜토미노는 12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양도 알아볼 거고 이 모양을 구분할 수 있고 전략적인 사고도 할 수 있는 활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볼 교재는 창의사고력 활동수학 프로그램 C2M 클래스 N이고요.
평면도형 영역에서 B단계 준비했어요. 2학년 레벨입니다. 오늘 함께할 교구는 더블 탱그램이라고 해서 7교로 잘 알고 계시죠? 이 교구를 사용해서 활동해 보도록 할게요. 더블 탱그램 활동해 볼게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가정에서도 해보면 매우 좋은 활동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색종이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한번 꼭 활동해 보세요. 저는 교구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과 같이 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점선을 따라 접어요. 그러면 똑같은 삼각형 2개가 나오겠죠? 바로 이렇게 삼각형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이 7교는 7개 조각으로 나누어진 퍼즐이잖아요. 자, 그럼 한쪽 삼각형에서 다시 또 이 점선과 같이 접어서 삼각형 2개가 나오도록 해요. 그럼 7교에서 7조각 중 2조각은 이미 나왔고요. 나머지 삼각형에서 5개 조각이 나올 거예요. 그럼 3번과 같이 이번에는 삼각형 하나와 사각형 하나가 나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점선을 접어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요,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모양 있죠? 자, 그러면 4번처럼 또 점선을 따라서 접으면 똑같은 모양 사각형이 2개가 나오게 돼요.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 5번을 보면 이번에는요, 삼각형 하나와 사각형 하나가 나오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점선과 같이 접어서 오려주면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이와 같이 삼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개로 나누어진 7교 탱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더블 탱그램 중에서 색을 골라서 각자 한 세트씩 나누어 가질게요. PD님은 파란색 하실래요? 네. 네, 저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저는 오늘 어떤 활동을 할 거냐면 7개 조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거 매우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2세트 이상으로 만드는 것도 매우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활동을 해볼 건데요. 바로 도형을 만드는 활동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삼각형 2개를 이용하여서 모양이 더 큰, 크기가 더 큰 삼각형을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7교에는 삼각형 모양이 작은 크기, 중간 크기, 그리고 큰 크기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2개를 이어 붙여서 삼각형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는 2개를 이렇게 이어 붙였더니 크기가 더 커진 삼각형이 나왔죠. 바로 이렇게 중간 크기의 삼각형과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삼각형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또 이렇게 이어 붙이면 이번엔 3조각으로 삼각형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서 우리 삼각형을 4조각과 5조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이렇게 3개의 조각으로 저는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이 모양과 똑같은 크기의 삼각형, 가장 큰 크기의 삼각형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4조각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5조각으로 한번 삼각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건 PD님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제가 5조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색종이로 접었던 그걸 생각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 모양에서 가장 큰 삼각형 2개를. 그렇죠. 사각형. 다시 또 사각형 2개를 이러한 방법으로. 예. 그러면 원래 정사각형에서 큰 삼각형 2개만 없어진 그 모양을 만들면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사각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자 다시 또 나눠 가질게요. 이번에는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4조각, 5조각, 6조각을 사용할 거고요. 자, 우리 이거 물론 혼자서 만들어도 재밌겠지만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조각씩 한번 이용해 볼까요? 네, 좋아요.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왠지 이 부분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채워보았어요. 그러면 저는 긴 사각형을 이렇게 네. 붙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눈에 보이네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네, 완성하게 되었네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또 다른 방법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놓고 네. 색깔은 번갈아 가면서 할까요? 네. 네. 네, 이렇게 놓아도 또 다른 방법으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7교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런 방법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 또
사각형을 만들 수 있네요. 아까는 계속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각형과 사각형 두 개를 넣어서 만드셨네요. 네. 자, 그럼 이제 5조각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네, 많이 어려워하는 모양이에요. 5조각으로 정사각형 만드는 거는 매우 어려워하는데요. 이거는 꼭 알아두면 좋으니까 우리 또 같이 한번 해봐요. 네, 이 모양도 번갈아 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네. 그럼 저는 또 이 모양이 생각이 나네요.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 모양 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쵸, 중요하죠. 네. 이렇게 네. 배치해 이 모양은 보겠습니다. 이제 확실하네요. 그러면 네. 저는 이 모양을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가 놓아볼게요. 마지막에 두 조각 같이 써도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두 조각 같이 넣으면 5조각을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네요. 네, 이 모양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6조각으로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물론 모양을 흐트리고 다시 만들어도 좋겠지만, 저는 칠교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미 만들어진 모양에서 어떤 조각을 이동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조각으로 뭔가 한두 조각을 바꿔본다든지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자, 여기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있던 정사각형에서 뭔가를 추가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네. 자, 그럼 원래 있던 정사각형 모양을 또 그대로 한번 만들게 하고 여기에 가장 큰 삼각형을 또 이어붙이면 6조각으로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렇네요. 네, 그러면 네. 이 모양이 없으면 5조각으로 만든 정사각형이고 모양이 추가되어도 사각형이 유지가 되지만 6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칠교를 할 때에는 모양을 흐트러뜨리고 다시 만드는 방법도 좋지만 만든 방법을 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한 줄 발표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이 부분의 한 줄 발표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나타내기 위주로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와 봤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마인드맵으로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일단 칠교를 중심으로 보았고요. 칠교는 또 다른 말로 탱그램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아까 선생님이 알려주신 다른 표현 무엇이었죠? 지혜판 또는 유객판. 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칠교는 7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국에서 시작된 게임인데 이렇게 색종이로 칠교를 가정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조각을 가지고 삼각형과 사각형을 구분하는 활동을 해볼 수도 있고요. 다각형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마지막에 배 모양, 성 모양, 집 모양 이렇게 아이들이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PD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 우리는 활동의 일부만 물론 했지만 이 부분 우린 했지만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 배웠던 내용을 아이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맵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인드 맵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펜토미노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펜토미노 맞춤을 주제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토미노 조각 12개와 모노미노라고 하여서 이렇게 정사각형 1개짜리 모양을 모노미노라고 해요. 자, 이 조각들을 이용해서 한번 활동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 12개의 펜토미노는 이렇게 12개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알파벳 이름이 있기는 한데요. 아이들과 활동을 할 때에는 알파벳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자를 닮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번개 같다고 한다든지 또는 책상 같아요. 전화기 같아요 하는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나는 이름들을 붙여주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알파벳 이름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모양도 한번 따라 그리는 활동 매우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12가지 모양으로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게임판을 이용하여서 우리 땅 따먹기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활동을 위해서 펜토미노 보드 준비했고요. 그리고 가림벽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가림벽은 이렇게 튼튼하네요. 자석이 있어서요. 이렇게 조각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효과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펜토미노는 2세트를 준비했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모노미노 조각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펜토미노를 만들어보는 활동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겠네요. 네, 자, 그럼 PD님 펜토미노 중에서 계단 모양 혹시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납니다.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계단 모양을 네.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계단 모양을 만드셨는데요. 물론 알파벳 이름도 좋지만 이렇게 생각나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기억하면서 하면 이렇게 만들기도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게임을 위해서 모노미노 조각은 3개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땅 따먹기 활동 한번 해볼 건데요. 자유롭게 그냥 놓을 수 있어요. 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네. 자유롭게 놓아서 더 이상 이 보드 안에 자신의 조각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 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나요? 네, 번갈아 가면서 할 거고요.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기셨으니까 먼저 하실래요? 나중에 하실래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조각이든 상관없는데 저는 펜토미노 하면 왠지 이 복잡한 모양을 왠지 먼저 써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놓았습니다. 그렇죠. 기존 조각과 만나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되고 다 상관없는 거죠. 네. 오. 그 상대방 남은 조각을 좀 보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네. 아, 네. 자,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둘 수가 없겠네요. 네. 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제가 더 이상 이제 둘 수 없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더 이상 둘 수 없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한 줄 발표 한번 해볼까요? 어떠셨나요? 이 게임을 하다 보니 펜토미노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각과 자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계속 살펴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상대방의 남아있는 펜토미노도 살펴보고 제 펜토미노도 보다 보니 펜토미노가 12가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조각들을 뭐 돌리고 나서의 모양을 관찰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눈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게임식의 활동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활동, 그리고 또 다른 교구로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